변호사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절차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들이 배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의 배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 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상속인의 기여도, 특별수익 여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상속 재산을 배분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방금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상속인의 기여나 생존해봤던 재산도 함께 고려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무엇일까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반심판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은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졌거나 부모님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고요. 이런 기여분이 인정되면 다른 상속인들보다도 상속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재산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증여받았다거나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그만큼을 상속분에서 차감하여가지고 상속재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먼저 받은 사람은 덜 가져가고 더 기여한 사람은 더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특별수익이라는 건 아무리 오래전에 받은 증여라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의 특별수익은 10년 전이나 심지어 2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또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고 등기까지 다 격려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공동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 불균형이 발생하였다면은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과는 달리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간주상속재산인데요. 간주상속재산이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생전 증여된 재산, 사망보험금, 연금, 명의신탁된 자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보아야 할 성격을 가진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분의 공정한 상정을 위해서 법률상 상속재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수익은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증여가 전체 상속재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해칠 정도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그 판단은 증여 시기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산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래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흔한데요. 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남매 중에 둘째 딸이셨고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어머니가 오빠한테만 10수년 전에 집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해당 재산은 등기원이 증여로 해서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기 때문에 배신감을 좀 느꼈고 서운함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어 하셨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좀 분석했을 때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집이 간주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었고, 어머님이 남긴 재산도 상당히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을 했고요. 조정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의뢰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특별하게 상속재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유리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분 반환 청구까지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간의 형평성에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서 상속분 조정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라면 상속받을 게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만 증여했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막상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은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심판만으로는 권리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유류분이란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하는데요. 부모님이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줬던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그 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유류분 부족액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을 유류분 반환 청구로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 수립은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